자, 부교재 39페이지 보세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인데 부가와 징수. 납세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에요? 물건, 소재지죠. 자, 근데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수 있죠. 그럼 아까 취득세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었지? 취득세는 안분 나눠서 내야 되겠죠. 어떻게 나눠서 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내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입에서 뭐에 대해서만큼은 등록 면허세만큼은 어디에서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러면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다? 어떻게 정하는 거지? 상급 법원장이 등기소를 정해주면 그 등기소가 있는 지자체가 등록면허세 납세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 채권의 담보료에 설정한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등록은 하나의 뭘로 모아서 등기 등록으로 모아서 처음 등기 등록하는 것이 등록물세 납세자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를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추징 사유가 발생했으면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페이지 40페이지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4번의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4번의 별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뭐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뭐 한 것으로 본다?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 불성일 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자, 등기를 하려면 어딜 가야 된다고요? 등기소를 가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돼요? 먼저 시군구를 경유해야 된다고 했었죠. 시군구를 경유해야 되는데 다만 시군구를 경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면 등기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가산세 있고요. 뭐 지방교육세, 부과된 세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2번 볼까요?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맞죠?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한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할 때는 이를 각각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틀렸죠? 이를 뭘로 보아?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어디서 해라? 처음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곳이 등록물세 납세지를 하는 것이다.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등록의 경우는 등록권자의 주소지를 납세를 한다. 여러분들, 자, 요것만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원래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 소재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신에 속한 이런 권리 등의 만큼은 어디가 될 수밖에 없다. 등록권자의 주소지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소지가 될 수도 있는 게 있네. 5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는 등록면허세를 어디다 납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등기소가 정해지면 등기소가 있는 시군구가 등록면허세 납세자가 된다고요. 그 말 뜻인 거 아시겠죠? 이렇게. 16번인가요? (16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맞죠?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등록매세 산출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을 전까지 산출세를 납부한 때에도 무신고 환산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등록 전까지 납부했으면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본다라고 돼 있어요.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집원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에 대해서는 등록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자,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가액, 처분전의 목적이 된 것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맞죠? 자, 여기서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 법인 설립할 때에는 업종 추가 없을 때는 등록매세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해요, X예요? 16번 답은 2번이죠? 네. 근데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제외되거든요. 그럼 도시형 업종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은행업, 할부 금융업, 의료업 등이 있을 수 있어요. 20번 볼까요?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가 있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매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과세 주체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맞죠? 하지만 등록매세는 도내에 있을 때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 냈을 때는 구세. 맞죠? 납세무 확정 방식도 둘 대 신고, 납부. 방식 맞죠? 그 다음에 중가산세, 즉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는 중가산세 80% 부과됐었죠?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원래는 해야 되지만 간주 취득일 때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네. 과세표준은 취득세는 무슨 가액으로 하지만 증가한 가액으로 하지만 등록면세는 건당.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취득세는 8천에서 5천을 뺀 금액의 예? 2%죠? 얼마예요? 60이죠. 예? 위에서 등록면세는 6천원이죠? 합지 말고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 부가세는 취득세의 10%인 6만원을 동특세로 내야 되겠죠? 말하셨죠? 이건 어떻게 돼요? 1200원
지방 교육세. 취득세는 2%니까 2% 넘어가는 금액이 없으니까 지방교육세가 나올 수가 없어. 아셨죠? 21번 볼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예? X죠? 여러분들 이거 틀렸잖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두 번째,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후 중과 대상이 되었을 때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나왔죠?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산세는 제외죠? 틀렸고요. 자,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할 때는 100번에 80원 금세금세로 징수한다? 간주 취득일 때는 중과산세 중요하지 않다. 뭐 계속 나왔네, 그죠? 4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금을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제 관한 신분신장군수에게 뭐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답은 몇 번? 5번.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끝났어요. 자, 이렇게. 자, 부교재 재산세 갑니다. 자,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시, 군, 구세 맞죠? 다만 어디 내에서는 특별시 내에서는 뭐 한다? 특별시와 구가 공동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좀 더 설명하면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죠. 자, 오늘은 요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토지는 어떻게 나타나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산 대상으로 나올 수 있죠? 자, 우리 다시 분리과세 대상 어떻게 나타나요? 다시 0.07%, 4%죠? 별도 합산은 0.에서 0.4%, 종합산은 0.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4% 고율 분리과세 되는 거 뭐 있어요? 사치성 재산의 토지 있을 수 있죠? 쏘리.
0.6은 어디서 나왔지?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어떻게 나타나요? 0.07%, 0.2%, 별도 합산, 종합 합산, 4%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적으로 저율과세고, 이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고율과세인 거잖아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리과세도 저율이 있고 분리과세를 할지라도 고율이 있듯이 합산과세를 할지라도 저율이 있고 상대적으로 고율로 과세가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그럼 보유세가 이제 좀 더 높아질 겁니다. 계속 높아질 거예요. 보유세는.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1차 산업은 토지, 2차 산업 토지, 3차 산업 토지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 어디로 갈까요? 부교재 45페이지 갈까요? 부교재 45페이지. 자, 그럼 1차 산업이 뭐가 있어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1차 산업 토지죠. 2차 산업이 뭐가 있어요? 공장용지가 있고요. 그 외에 염전, 터미널랑 토지, 그 다음에 각종 공사, 공사 등, 예?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공급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3차 산업이 뭐예요?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일반, 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구분하는 게 이게 1단계. 자, 근데 농지이지만 종합되고 그 다음에 공장 용지인데도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상가세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결론을 낸다면 만약에 농지, 목장용지, 임야중 이게 어디 내에 있으면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어디 내에 있으면 도시, 지역 내에 있으면 이거 뭐가 된다? 원칙적으로 종합상가세가 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이 어디예요? 도시지역이 주상공이지 주상공. 농지, 목장용지 등이 주상공 내에 있으면 종합상가세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이거나 이게 녹지 지역이라면 이건 뭐가 된다? 다시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응? 두 번째, 앞으로 기준면적 초과라는 말이 나오거든. 뒤돌아보지 말고 뭐예요? 네, 종합이. 그 다음에 나대지나 잡종지 있으면 이거 뭐가 된다?
나중에 잡중지는 무조건 종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에 몇 프로에 미달된다면? 2%에도 미달된다면.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에 2%에도 미달된다면 바닥 면적까지는 뭐가 되고? 별도 합산이 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종합산다고 하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무허가 건물의 토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건물의 바닥 면적이 100이고요. 부속 토지가 400이라고 한다면 상업지역은 3배까지만, 바닥 면적의 3배까지만 건물에 부속된 토지로 보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라면 그 부속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속 토지는 뭐가 될 수도 있고,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별도 합산과세가 될 수도 있고, 종합상과세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 영업용 건물이라고 한다면 바닥 면적에다가 몇 배까지? 3배까지 해서,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의 3배까지 해서 300까지를 뭘로 보고? 별도 합산으로 보고, 나머지 400에서 300을 뺀 얼마에 대해서만? 100에 대해서만 종합 합산을 가서, 기준면적 초과잖아요 이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토지가액의 2%에도 미달된대. 건물이 하찮어. 예? 하찮은 건물의 부속 토지래. 그러면 그때는 바닥 면적까지만 그냥 별도로 해줄게. 바닥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때는 뭐가 된다? 종합 합산은 과세가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래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관계없어. 무조건 다 뭐다? 종합 합산은 과세가 되는 거다.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기본 별도가 돼야 돼. 기준면적 초과되는 것은 종합이고, 근데 그 건물이 하찮어. 2%에도 미달되는 거야. 그러면 바닥 면적 따지지 말고 바닥 면적까지만 별도, 바닥 면적을 제한 부분은 종합.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야?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종합.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2단계였어요. 여기 2단계. 자, 그런데 3단계. 자,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예요.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공장 건물은 군지역에 있는지 시지역에 있는지 나눌 수 있죠? 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산업단지인지 공업지역인지 그 외에 주거지역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군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는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되고,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가 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상과세가 되겠죠. 그 외 주거상업지역을 쓸 때는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되고, 별도가 되고, 기준면적을 뭐 하는 부분은,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인데,
공장 용지 그러면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니까 필요 없어. 기준 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니까. 근데 기준 면적 이내가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별도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자, 그럼 논리적으로 공장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논리적으로 보면 분리가 원천일까요? 별도가 원천일까요? 예? 별도가 원천이라고. 왜냐면 건물에 부속된 토지잖아.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별도 합산이 맞다고. 근데 그 건물이 공장 건물로서 군지역이나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을 때만큼 뭐 하겠다? 분리과세 해줄 거야.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해보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은 뭘로 안 본다는 거지? 공장으로 안 본다는 거야.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건물에 부속된 토지이니까 기준 면적 이내는 뭐 받아야 된다? 별도 합산 과세가 돼야 되는 거라고. 공장이 공장다울 때 분리과세 해줄 수 있는 거야. 공장이 공장다울 수 있는 것은 어디지? 군지역이거나 시지역 중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서만 공장일 수 있는 거야. 그 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은 뭘로 안 본다? 공장으로 안 보는 거야. 대신에 건물이잖아. 공장이 아니라는 것이지 건물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 건물, 공장 용지에서 중요한 건 기준 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니까 넘어가고 기준 면적 이내가 분리를 할지 별도를 할지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데 어디 내에 있을 때는 군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을 때는 분리. 그 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별도. 아셨죠? 공장으로 안 본다는 것이지 건물로 안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별도는 돼야 된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 46페이지 보면 별도 합산 의제 토지 있죠? 찾으셨어요? 별도 합산 의제 토지 옆에 산업용 나대지라고 써주세요. 산업용 나대지. 자, 산업용 나대지가 뭐냐? 여러분들 원래 나대지나 잡종지는 뭐예요? 나대지나 잡종지는 기본 종합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자동차 운전 학원용의 토지 지목이 뭐예요? 잡종지거든. 이런 잡종지 나대지 중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이야. 차고지용 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뭐 야외 전시장용 토지, 이런 것들은 건물이 없거나 나대지이거나 잡종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용 토지는 무조건 무슨 과세하겠다? 별도 합산으로 보겠다. 별도 합산 의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취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특히 법인 묘지용 토지 아까 했던 거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1번이죠? 131페이지 1번.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에 해당하며 목적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틀렸죠? 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목적세 뭐 있어요? 국세 중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예?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목적세가 아니라 뭐예요? 보통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요. 자, 두 번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하는 거 사실상 현황에 상회할 때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서 재산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세 납세 절차는 신고 납부 방식이 아니라 보통 징수입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어요? 자, 제가 이걸 문제를 뽑은 것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고 요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과 차등 비례세율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례세율이 뭐고 누진세율이 뭐예요? 오, 좋았어. 어떤 분이에요? 응, 좋았어. 비례세율 뭐라고요? 과세표준이 증감에 따라 세액의 변동 비율이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게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늘어나면 세액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을 누진세율이라 하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율은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이지. 그것도 차등 비례세율이야. 농지냐 아니냐, 상속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입에서 등록면허세는 역시 비례세율이고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세율이 정액세율도 있어. 정률세율이 일반적이지만 정액, 금액으로 정해진 세금이 있다고. 건당 6,000원. 그 6,000원이 세액이 아니라 세율이야. 아셨죠? 5건에 6,000원이면 30,000원이듯이 6,000원은 세액이 아니라 세율이라고.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정액, 액으로, 금액으로 정해진 세율이라고. 율로 정해진 걸 정률세율이라 하고. 아셨죠? 이렇게. 자, 이에 비해서 재산세는 뭐가 있다?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다고. 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게 토지 중 뭐 별도와 종합합산세율이 누진세율인 거예요. 아셨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오케이 주택 뭐는 제외 별장은 제외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비례세율 구조와 누진세율의 그 뜻을 좀 알면 되고요. 여러분들 종부세도 중요해졌어. 종부세는 원래 누진세율이지만 이제 비례세율이 생겼더라고. 누구 할 때. 법인의 종부세는요 3% 아니면 6%야. 법인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3% 아니면 6%다. 아셨죠? 그래서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개인이 주택을 갖고 있거나 이제 개인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법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법인을 갖고 있으면 진짜 세금 폭탄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법인이 주택을 사버리면 12%야 취득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때리는데 종부세는 개인의 경우는 6억을 빼고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의 경우는 6억 빼지 않고 주택 가액 전체를 과표로 삼아서 거기에 3% 또는 6%를 때리니까 엄청나게 큰 거지. 아셨죠? 그래서 종부세 비례세율이 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지?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고. 미등기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이런 세율이 비례세율이잖아.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5%.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했던 것이고 답은 몇 번? 4번. 과세 표준은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자, 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 대상이 된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는 사실상 토지를 말하는데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뭐한다? 제외한다. 여러분들 아까 다시 한번 기억하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택은 무엇과 뭐를 합친 거예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거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되는 거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되는 토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맞죠? 주택이라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에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데 이 경우 그에 부속된 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1구에 부속된 토지로 봅니다.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본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하고 갈까? 다가구 주택은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취득세,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죠.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사는데 그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할까요? 예?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9억이 넘어가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하려면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지만 유리하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는 뭘로 본다?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다.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재산세 세율이 어떻게 돼요? 0.1에서 0.4% 이런 세율 무슨 세율? 누진세율이라 하죠.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고 봐요. 예?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와. 그럼 이게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재산세가 나오는 게 유리할까? 각각을 재산세로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가 나오는 게 유리할까? 예? 각각을 주택으로 봐야 유리하겠지. 세율이 더 낮아질 테니까. 아셨죠? 재산세는 이거 무슨 수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 예? 그러면 그 다가구 주택을 양도를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예?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할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유리할까? 가지고 있어 보면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와닿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 이게 여러 개 주택이 돼버리면 비과세가 다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양도세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뭐 하게 되면 양도시에는 이때 뭘로 보지만 단독으로 보지만 구분 양도시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다. 아셨죠? 그럼들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금의 취급은 세법상의 취급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대로 생각하면 돼. 문제는 뭐가 유리한지 몰라. 응? 뭐가 유리한지만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한 대로 판단하면 돼. 응? 아셨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겸용주택이라고. 여러분들 주택은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재산을 보잖아. 그럼 주택이 아니면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물분 재산세 따로 내야 되겠지. 하지만 이게 주택이라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모아서 재산세를 하나로 내는 거잖아.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주택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 건물이 주택이라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재산, 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면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내야 되겠지. 아셨죠? 그런데 이 겸용주택이 한 동이 겸용주택일 수 있고 구가 겸용주택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 동이 겸용주택이면 어떻게 된다? 주택만 주택으로 보되 1구, 한 구가 겸용주택이라면 예?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1구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문방구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로 보면 안쪽은 내실, 바깥쪽은 영업장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랬을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라면 이때 뭘로 보겠다? 전부 주택으로 보겠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의 답은 뭐예요? 5번 틀렸죠? 이때 어떻게 본다고요? 1구라고 한다면 주택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라면 이때 어떻게 본다고요?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등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과수원. 예? 5번이구나. 쏘리. 자, 5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분리 맞죠?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 분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브라장 토지. 분리. 자, 공장의 부속 토지로서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형 토지. 응? 나 이거 모르겠는데. 자, 미음.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분리.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방송 통신 교육 등의 기반 시설용 토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용 토지. 이거 5번에 답 뭐예요? 연계. 괜히 이거 했다. 나도 몰라 이거. 자, 필요 없어요. 넘어가세요. 자, 8번. 다음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분리과세되는 토지 모두 몇 개인가? 나대지. 종합이죠?
무허가 건물의 부속 토지? 종합이죠? 자, 디귿번. 군 지역에 소재한 기준 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예? 분리죠? 어디 있으니까? 군 지역에 있으니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근데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비과세예요. 미음번. 도시 지역 밖에 소재하는 법인 소유의 목장 용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분리죠? 예. 고급 오락전용 토지. 분리.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에 해당 부속 토지 시가비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물의 부속 토지 등 그 바닥 면적을 제외한 것은 뭐예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것은 종합이죠? 답은 몇 개? 3개? 디귿, 미음, 비읍. 10번. 별도 합산 과세량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맞죠?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맞죠? 법인 묘지용 토지. 맞죠?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합이죠?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종합이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차고지용 토지는 재산세에서는 이거 별도에 없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종부세 과세 돼요, 안 돼요? 종부세 과세 돼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터미널용 토지 있을 수 있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 터미널용 토지는요, 차고지용 토지하고 용도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얘는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된다. 왜냐면 종부세를 안 내게 하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에 4번을 아마 터미널용 토지라고 했으면 문제가 더 좋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셨죠? 여러분들 기억해요. 터미널용 토지는 종부세를 안 내게 하려고 분리로 정책적으로 열거한 거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종부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터미널용 토지도 별도 합산 과세였어.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터미널용 토지는 별도 합산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분리 과세 대상으로 바뀐 거다. 종부세 안 내게끔 하려고. 제 말 이해하셨죠? 11번도 봐봐. 11번도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시는 것은 뭐 찾으라는 거예요?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대상 찾으라는 거죠. 맞죠? 답은 몇 번? 응? 2번이죠? 네.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무조건 종합이니까.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응? 이해하셨어요? 넘어갑니다. 자, 1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과세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건물의 바닥 면적이 200이고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부속 토지 면적이 3000이에요.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예요? 2억이고요. 시가 표준액 120억이에요.
120억의 2%는 얼마예요? 2억 4천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2억 4천이 미달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건물의 바닥 면적까지만 뭐가 되고, 건물의 바닥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 과세가 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고? 200이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2,800이 돼야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 건축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일반 건물이었다면, 에? 바닥 면적에다가 몇 배? 상업적이니까 3배라고 했었죠. 얼마까지는? 600까지는 뭐가 되고 별도가 되고, 나머지 3,000에서 600을 뺀 2,400이 종합이 돼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만약 2%에 미달된다면, 2%에 미달, 지금처럼 우리 문제처럼 얼마까지는? 200까지는 뭐가 되고 별도가 되고 종합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에서 200을 뺀 2,800이 종합이 돼야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건물이 만일 무허가 건물이래요.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무조건 다 종합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다음 주에 종부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그 자료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